성종실록 99원 성종 9년 3월 18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1478년 명성어 14년 석강에 나아가다 강목을 잃다가 동창 공주가 졸하니 의종이 의관 20여인을 죽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참장관 유진이 아뢰기를 무릇 사람의 장수와 요사는 모두 날 때 이미 타고나는 것이어서 비록 정통한 의원이라도 장차 죽을 사람은 살릴 수 없습니다. 옛날 수는 100여 년의 장수를 누렸으며 공자는 70세, 안녀는 32세였습니다. 중용에서 대득은 반드시 그 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수는 그 떳떳함을 얻었고 공자와 안녀는 그 변칙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장수와 요사는 진실로 인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종이 만약 이 이치를 알았다면 반드시 이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이치를 알았다면 어찌 이러한 처사에 이르렀겠는가 하였다. 유진이 또 아뢰기를 노자의 윤회설은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미 큽니다. 선유가 말하기를 비유하건대 달 아래에서 그릇에 물을 담았을 때 달이 비치면 빛이 있지만 물을 쏟아버리면 빛이 없어진다. 달이 어찌 물을 따라 있게 되고 없게 되고 하겠는가? 달이 비치지고 비치지 않은 것은 물이 있고 없고의 한 까닭일 뿐이다. 금년에 나뭇잎이 활짝 피고 명년에 또 활짝 핀다. 그러나 금년의 잎이 어찌 다시 명년의 잎이 되겠는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엄양이 모이면 나고 흩어지면 죽으니 전생의 사람이 어찌 다시 후생의 사람이 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치를 살펴보며 완미하다면 윤회지설은 공박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설이 어느 책에 있는가 하므로 유진이 아뢰기를 중용 집석에 있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1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1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치기 아뢰기를 지금 예터가 아닌데 새로 절을 지은 것은 모두 철거하게 하였는데 절을 허문 제목을 그 중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처음 절을 지을 때에 중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고 꿰어 침어한 재화로서 영선의 자금을 삼은 것이니 만약 그것을 파회하여 속공하지 않는다면 중의 무리들이 무엇으로 징계되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권유하여 재물을 얻었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부지런히 힘써서 경영한 것이니 속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이 칙이 아뢰기를 지금의 중의 무리는 대개 대처 한자가 많으니 만약 속공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제목으로 처가나 형제의 가옥을 지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감사와 수령들이 만약 법을 잘 받들었다면 어찌 새로 지은 사찰이 있었겠는가? 저를 허문 제목을 속공할 수는 없다 하였다. 이 칙이 아뢰기를 외방의 여러 절 가운데는 반드시 본사가 있을 것이니 세 절을 허문 제목은 참건대 그 본사로 하여금 비가 세고 허물어진 것을 보수하게 하는 것도 또한 좋겠습니다. 하고 헌납김괴가 아뢰기를 지금의 종친들은 날마다 유연을 일삼고 학문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장원군과 같은 자가 그 광폐함을 함부로 부려서 살인도 끓이지 않은 것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근대 지금부터 종친으로서 무학한 자는 비록 일품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종하게 나아가 독서하게 하고 또 종부시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소서니 모두 받아들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3월 1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전자의 예문관 본교 최을두가 상소하기를 관을 설치하고 직무를 나누어서 각기 그 임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합할 수 없습니다. 생각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문관, 춘추관, 양관을 설치하여 사한을 맡게 하고 또 집현전을 설치하여 강론을 맡게 하여 관직이 서로 혼동되지 않았는데 세조조 때에 이르러 비로소 집현전을 협하고 다만 예문관, 춘추관만 두었으며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집현전의 구제를 회복하려고 하셨으나 집현전을 협파한 것이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회복하지 못하시고 특별히 예문관에 수찬 이상의 15원을 설치하여
고문에 대비하시고 또 본교 이하로 하여금 또한 경영관을 겸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찬 이상은 비록 직책이 춘추관을 띄었다고는 하지만 예전대로 시각 논사에 치중하고 본교 이하는 비록 직책이 경영관을 띄었다고는 하나 여전대로 기연 서사에 치중하니 이름은 같은 관직이라고 해도 직사는 다릅니다. 지금 또 참여 관인, 박사, 저자, 정자, 사원을 설치하고 연수한 무리로 하여금 일찍이 교양을 쌓게 하여 집현전의 제도를 주에다 복구하였으니 그 취지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다만 모두 경장하지 못하여 한스러운 것은 사관 8원을 오히려 뒤섞여 있게 하여 마침내 한 관사에 각양의 남행이 있게 하였으니 그 품질은 모두 예문 참매관이나 그 임무는 매우 달라서 혼처할 수 없는 것인데 무리하게 혼처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등은 벼슬의 품질은 비록 낮으나 위로는 전하의 언동을 아래로는 군신의 득실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하여 만세에 전하는 것이니 그 임무는 진실로 가볍지 않습니다. 이러한데도 다른 관사의 군살이나 혹이 달려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니 국가에서 관을 설치하여 직무를 분담시킨 본의에 어떠하며 전하께서 사관을 대우하시는 뜻에 어떻겠습니까?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 예법을 참작하시어 신등 8원으로서 별도로 한 국을 설치하여 그 임무에 전념하게 하도록 조종의 제도를 복구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정승에게 보이라고 명하였었다. 정인지가 의논하기를 각기 따로 관을 설치한다면 인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니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은 없습니다 하고 정창소는 아뢰기를 예문관의 한림 이상이 22여 원이 있으니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사원을 가설하였으니 그 수가 번다 하고 한 관사 안에 남형의 직명이 뒤섞이게 됩니다. 전조의 춘추 공봉 10원과 예문 공봉 10원을 나누어서 사를 달리하였으니 이제 그 예에 따라 따로 한 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부득이하다면 전부터 있는 23원도 또한 이미 족하니 예전대로 그냥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윤사원은 의논하기를 맡은 임무가 각기 다른데 한 관사에 같이 있는 것은 불편하니 따로 한국을 만들어서 그 임무에 전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 김국강은 의논하기를 맡은 임무가 각기 다르면서 한국에 같이 있는 것은 난처하며 각기 따로 국을 설치하려면 관제를 크게 고쳐야 하니 불편합니다. 한림 8원이 모두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고 있는데 지금 겸직을 해체하고 본교, 대교, 검열의 직호로서 춘추관에 옮겨 춘추관의 실관으로 삼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또 승정원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동부 승지 이경동이 의논하기를 지금의 예문관은 곧 옛날의 집현전입니다. 세조조 때에 경련을 정지하고 집현전을 파한 뒤에 서책을 예문관에 두게 하였는데 전하께서 날마다 경련에 나아가 고문하시는 곳이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경영관을 예문관에 설치하였으니 이것이 직사가 섞여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가설한 사원도 또한 갑자기 정지할 수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경영관은 모두 홍문관의 실함을 띠게 하여 출사하게 하고 지금의 예문관은 고문에 대비하게 하여 본교 이하 8호는 전대로 예문관의 실함을 띠고 직사에 전력하게 해서 모두 예제도와 같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심해와 이경동 두 사람의 의논 중에 어느 의논에 따라야 하겠는가 하였다. 정인지 정창순 심해가 의논하기를 중국의 한림어는 잡예가 모두 한데 모여 있습니다. 지금 경영관과 한림이 같은 관사에 있는 것은 실로 무방하니 예전대로 경련을 겸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신은 생각건대 전의 현의에 의거하여 한림 8원을 춘추관에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사헌은 의논하기를 이경동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만약 부득이하다면 예전대로 그냥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국광은 의논하기를 대전의 반강이 10년을 지나지 않았는데 경이하게 고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또 한림 8원이 춘추관의 직을 겸대하게 하는 것도 이미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이 전일의 한림을 춘추관에 이속시킬 일을 의논해 아뢰었는데
만약 대전을 어지럽게 고치는 것이 어려우면 새로 사원을 설치하지 말고 한림판으로는 나이 젊고 장래가 있는 자를 선택하여 임명하여서 사관의 거간하는 경례에 구애하지 말고 모름지기 부수찬의 결혼을 기다려서 차례차례 진전시키게 하고 만약 부득이하다면 이 경동의 헌의에 따라 한림파론의 예문관, 경영관을 홍문관에 이속시키는 것도 통하게 하소서 하고 강희맹 신정 임사홍은 의논하기를 이 경동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다만 예문관에는 본교 이하 8원만 있고 장관이 없어서 불편하니 홍문관 직제학과 은교 이원으로 겸임시켜서 통솔을 하게 하고 은교는 집현전의 예를 따라 당하관으로 장래의 문형을 주장할 자를 선택하여 겸정하면 거의 크게 경쟁하는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강희맹 등의 의논의 편부를 물으니 정문에서 아뢰기를 은교 중 이론과 도승지를 예문관에 겸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정실록 90권 성정 9년 3월 19일 신사 네 번째 기사 2조의 잔지하기를 예문관 부재학 이하의 각 원을 홍문관의 실함으로 옮겨 임명하고 본교 이하 8원은 예전대로 예문관의 직을 띠게 하고 홍문관 은교 2원 중의 1원은 장래의 문형을 주장할 자를 택하여 겸임 은교로 하고 이에 앞서 홍문관 직제학을 도승지가 겸임하는 것은 이제 마땅히 예문관에 옮겨 임명하라 하였다. 성전실록 90권 성정 9년 3월 19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종부시에 전지하기를 대전의 권장조에 종학에 나아가는 종친이 까닭없이 종학에 나아가지 않는 자와 예를 어기고 영을 범하는 자는 종부시에서 부과하였다가 매 절개마다 계문하고 논벌한다고 하여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는데 지금 품질이 높고 나이 젊은 종친들이 나태하고 방만함이 버릇이 되어서 간혹 거짓으로 신병을 핑계되어 혹은 늦게 출사했다가 일찍 물러가곤 하여 다만 하급만 폐기할 뿐 아니라 사제와 장료의 예절도 전혀 간구하지 않고 사장도 또한 가르치어 인도하지 않으며 유사는 겨우 과정을 갖출 뿐이니 내가 심히 그르게 여긴다. 그 권장 절목을 거듭 밝혀서 시행하라 하였다. 부관은 범한 잘못을 기록하여 두는 일이다. 성정실록 90권 성정 9년 3월 19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합천의 죄수인 백성 장유재가 향리 상좌를 사살한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정실록 90권 성정 9년 3월 19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에서 나온 야인 나하주 누체 등이 공칭하기를 개통이 요동 사람인데 포로가 되어서 건주에 이르러 올량함 유롱가의 집에 살면서 그 종이 되었다는데 시키는 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금년 정월 초 1일에 그곳을 도망해 나와 평안도를 향해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본래 하늘을 알지 못하고 또 부모가 사는 땅과 종족의 성명도 알지 못하니 귀국에 귀의하여 살고자 합니다 하였습니다. 청근대 충청도 한산에 분치할 올량압 유장계의 예에 따라 전라도 금산에 배치하고 부실한 민호에서 보증을 해주어 아내를 얻게 하고 가옥과 전지를 주되 3년 동안 하나여 관에서 이복과 식량을 주어 생업에 안정하게 하고 매년 새말에 생활하는 태도를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실록 90권 성정 9년 3월 19일 신사 여덟 번째 기사 평안도 순찰사 허종이 와서 복명하였다. 이에 앞서 허종이 본도에 있을 때 군관 홍맹손의 고신을 돌려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종이 함부로 개청하였다고 하여 그가 서울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공문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승정원에서 전지를 기초하여 아뢰고 허종도 또한 대죄하여 아뢰기를 홍맹손이 일찍이 곽산 군수가 되었을 때 포로된 사람의 수를 잘못 어긋나게 보고한 죄로 파직되었습니다. 당시에 박양신도 또한 포로된 사람의 수의 차오로 인하여 파직되었는데
지금 이미 벼슬에 제수되었습니다. 홍맹손만이 홀로 성은을 입지 못하였다고 하여 저에게 의지에 간청하면서 눈물까지 흘리기에 잘못 개청하였습니다. 신은 실로 사죄를 범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이 서울에 올라와서 친히 아뢰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먼 곳에 있으면서 멀리서 청하는 것은 잘못이다. 되지하지 말라 하고 이어 공문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성전시록 99권 성종 9년 3월 2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니 여러 공신들이 진연하였다. 하동부원군 정인지가 이때 나이 83세였는데 7은 4운 한 편을 지어 올리니 자리에 있던 문신들이 모두 화답하여 올렸다. 성전시록 99권 성종 9년 3월 20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승지 박숙진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백성을 부리되 때를 알맞게 하라고 하였으며 봄 가을에 백성을 사역하면 반드시 기록하여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을 나무랐습니다. 성곽 따위를 때 아닌 때에 수리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농사 일이 한창인데 남대문을 고치라고 명하셨으니 이 문이 매우 위태롭게 기울지 않았는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그때가 아닌가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다만 이 문이 기울어 무너져가는 형세가 있으므로 고치려고 하였을 뿐이다. 내일 다시 살펴보아서 만약 몹시 기울고 무너지지 않았으면 정지하겠다 하였다. 성전시록 99권 성종 9년 3월 2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년 김재신이 아뢰기를 허종이 평안도에 있을 때 군관 홍맹손의 직첩을 내어줄 것을 개청한 것은 진시로 신하된 자의 할 바가 아닙니다. 청근대 국문하소서한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묻기를 어떤가 하였다. 영사 정창순 한 명의 홍응이 대답하기를 허종이 이 일을 개청한 것은 진시로 잘못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잘못이다. 처음에는 내가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허종이 돌아와서 복명하고 되제하여 말하기를 홍맹손과 같은 때에 직첩이 회수되었던 것이 자가 모두 이미 되돌려 받았는데 홍맹손만이 홀로 받지 못하였으며 홍맹손이 평안도에 가서 후망을 부지런히 한 공이 중대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직첩을 받지 못한 것을 울며 말하기 때문에 망령되게 개청하였습니다 하였다. 그의 말이 이와 같으니 비록 다시 주문하더라도 역시 이러한 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내가 용서하였다. 더구나 허정은 공신이며 대신이다. 비록 국문한들 또 어찌 죄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재신이 아뢰기를 공신이고 대신이라여 죄주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장차 국문하겠다 하였다. 성전시록 90권 성종 9년 3월 2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강목을 읽다가 당나라의 한림 학사 노휴가 급히 진급을 베풀 것을 상언하니 칙명으로 그 말을 좋게 하였는데 유사가 마침내 시행하지 못한다는 대목에 이르러 동부승지 이경동이 아뢰기를 백성이 만약 굶주리면 위에 있는 사람이 진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노휴의 말이 진시로 옳은데 의종이 그 말을 채용하지 못하였으니 탄식할 만합니다. 신이 들으니 평안도 한도는 지난해 충제가 있어 벼곡식이지 않았다 합니다. 국가에서 군량의 저축이 풍부하지 못한 것을 염려하여 면포를 보내어 곡식을 사들여 군량을 비축하게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면포를 판매할 때 수령이 간혹 백성이 원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억지로 주고 값을 징수하는 자가 있으니 원컨대 조관을 보내어 창고를 열어 굶주리는 백성을 진율하고 겸하여 면포를 억지로 분배하는 자도 살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좋다 하였다. 성전시록 90권 성종 9년 3월 20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이육에게 하서하기를 지금 충주의 향리 성매읍토의 진고에 따라 본주의 동면 덕산리의 노오곡과 시물곡 등 두 곳에서 석류황이 산출된다는 것을 알았다. 장차 사람을 보내어 고험하려고 하니 그곳에 엄중한 건방을 설행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0권 성종 9년 3월 20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바에게 하서하기를
경이 올린 의주에서 산출된 녹반이 석류황과 같다. 장차 사람을 보내어 시험하려고 하니 경은 우선 건방하여 사람들이 채취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9년 성종 9년 3월 23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예문관에 명하여 선유들의 불교를 배척한 상소와 언론을 뽑아서 기록하여 드리게 하였다. 성전시록 99년 성종 9년 3월 2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전시록 99년 성종 9년 3월 2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비로 인하여 성균관 거동을 정지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무를 이미 진설하였으니 청컨대 섭행례로 작헌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99년 성종 9년 3월 2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전시록 99년 성종 9년 3월 2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산 유지가 아뢰기를 지금 진강할 책에 백성에게 공덕이 있는 자에게 지위를 더할 것을 청한 자는 조율한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요사이 이공에게 순천부사를 제수할 때 병조판서 어유소가 품계를 더하여 보내기를 청하였습니다. 관장은 신하된 자가 함부로 개청할 수 없는 것인데 어유소가 그 동관에게 사사를 하여 교묘한 말로 계달하였으니 이러한 조짐을 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종조 때에 홍응이 이조판서가 되고 김지경이 참의가 되었을 때 김지경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니 홍응이 그에게 이품의 띠인 검대를 띄어서 보내기를 청하자 예종이 사사로이 서로 청탁하였다고 하여 김지경을 장을 때려 국문하고 마침내 모두 파면하였습니다. 김작이 도성지로 있을 때 윤회를 한관으로 바꿔 임명하기를 청하였다가 또한 파면되었습니다. 지금 허종이 홍맹손의 직첩을 내어줄 것을 청하였다가 바야흐로 공문을 받고 있는데 어유수는 죄가 같은데도 공문하지 않은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심회가 대답하기를 작상의 권병은 아래로 옮길 수 없는 것이니 유지의 아랫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하고 영사 노사시는 아뢰기를 작상은 비록 신하가 된 자가 함부로 개청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한 개품할 때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임금과 신하 사이의 상하의 정지가 막힙니다. 김지경의 일은 예종의 처리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임금이 온 나라의 일을 다 알 수 없으니 벼슬이나 상을 줄 때 마땅한가 아니한가 대신에 마땅히 비염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이다. 허종이 홍맹송의 직첩을 청한 것은 홍맹송이 작은 공로가 있기 때문이다. 어유소가 이공의 가자를 청한 것이 어찌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하였겠는가 하였다. 유주가 굳이 국문을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국문하겠다 하였다. 성전시록 99년 성종 9년 3월 29일 신명 첫 번째 기사. 승문원 판교 성현이 충청도의 해괴제의 행향사로서 사조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성현으로 하여금 연산현감의 치적을 비밀에 탐방해 오게 하라 하였다. 이 앞서 연산현감 최자축이 군기가 단련되지 못한 이유로 죄를 받고 파면되었는데 고을 사람 양백춘이 상언하기를 현감이 선정이 있으니 파면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으므로 이때 이르러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성전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흑비가 내리다. 성전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흑비가 내렸으니 천견이 가볍지 아니하다. 예전에 수나라 황제가 산을 뚫고 땅을 파며 급하지 아니한 역사를 하자 마침 하늘에서 흑비가 내렸는데 일관이 아뢰기를 토목공사를 번거롭게 일으키므로 백성이 원한이 흑비를 부른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지금 숭례문의 역사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또한 급하지 아니한 역사는 아니겠는가? 하늘이 꾸짖어 훈계하는 것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인데 경등은 어찌하여 한마디 말도 없는가 하니 도승지 신준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단지 날씨가 흐린 것만 보았고 흑비가 내리는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혹시 알았다면 어찌 감히 아뢰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고 좌부승지 손비장은 아뢰기를
옛 성왕과 철왕은 반드시 제1을 만나면 두려워하였는데 이제 전하께서도 또한 직언을 들어 천견에 답하고자 하시니 매우 훌륭하신 마음입니다 하였다. 우승지 박숙진과 동부승지 이경동이 아뢰기를 지금 대창을 더 넓히니 해마다 더 지었으므로 부득불 백성들의 담장과 집을 철거해 창고를 삼아야 합니다. 만약 곡식이 많아 창고에 들일 수 없으면 제도의 진세를 헤아려 본 고을에 머물러 두게 하여 완급의 수용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이 급하지 아니한데 사람의 집을 많이 하는 것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지하기를 하늘과 사람의 이치가 같아 현미 무관하니 상스러움과 제의의 응함은 오직 사람으로부터 감언되는 것이다. 과매한 내가 한 나라의 임하여 밤낮으로 공경하고 부지런하며 지워진 임무를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지난 달에는 지진이 있었고 이 달에는 흑비가 내리니 재변이 오는 것이 어찌 불러 일으키게 하는 바가 없겠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염이 과중하였는가. 공력이 번거로웠는가. 형벌이 적중하지 못하였는가. 사람을 쓰고 버리는데 잘못되었는가. 현준한 이가 혹 등용되지 아니하였는가. 혼인이 혹대를 잃었는가. 수령의 탐혹함이 심한데도 감사의 출적이 혹시 잘못되었는가.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데도 하정이 위에 통하게 아니하였는가. 허물을 얻은 이유를 깊이 생각하건대 허물은 실로 내게 있는 것이므로 직언을 들어서 천견에 답하고자 하니 중외의 대수 신료에서 여항의 소민에 이르기까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보다 제1을 일으킨 이유와 제1을 거치게 할 방법을 숨김없이 모두 진술하라 하였다. 현미 무관은 현상과 본체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2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전라도 수군 절도사 권중손이 치게하기를 강진현 사람 김수금 이중 등의 해착선 5척이 범진포에 이르러서 도적의 배 2척을 만나 이 중 4인이 해를 당하였습니다. 하자 정승들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정창손 심해 김국광이 의논하기를 만약 깨달은 바의 말과 같다면 우리는 수가 많고 저들은 조금으로 네 사람이라 살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니 이는 의심스럽습니다. 경찰관 이 손으로 하여금 끝까지 캐어 물어서 실정을 알아내 알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성경관에 거동하여 어사에 들어갔다. 사헌부 지평 이세광 사관은 정은 성담년이 아뢰기를 김수호는 석교를 숭신하여 세조조에는 출가하기를 청하였으니 지금도 공문의 주인입니다. 전하께서 학궁에 친림하여 제도를 강론하시는데 요사한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자 성문원에 묻기를 김수원이 영불하였는가 하니 주어부승지 손비장과 우부승지 김승경이 대답하기를 김수원이 세조조에서 상사하기를 신이 출가하면 3년 만에 반드시 성불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이 기망한 죄를 받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산사로 도망갔으니 김수원이 부처를 믿는 것은 조야에서 모두 아는 바입니다. 함으로 정교하기를 들어와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조금 후에 임금이 면복을 갖추고 문묘에 들어가서 작헌례를 행하였다. 명륜당에 나아가 양로연을 베풀었는데 영의정 정창성 행상호군 김종순 행호군 이영견 행사직 민효열 이전수 검찬판 변상의 이사계 행호군 홍경순 손 임수겸 행사직 권지 판중주부사 김계 행호군 황치신 행사직 김세민 행상호군 김만 행삼행 조수산 전부윤 조성산 시간관 상당봉군 한명회
하천부원군 윤사헌 영중추부사 김국관 연동명부사 노사신 조화찬성 연필상 판중주부사 이극배 이주판서 강희맹 달성군 서거정 조화참전 이mon준 우참전 허종 계림군 정효상 공주판서 양성지 판윤 어세공 지동령부사 신승선 여주판서 이승소 지중주부사 이예 성균관 대사성 권윤이 입시하였으며 관관 서시신 학생 모두 2,800여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양요원을 베풀고 바른 말을 청하니 각각 좋은 말을 진술하라 하니 정창선이 말하기를 군자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하며 이단을 무리치고 정도를 숭상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요지는 이것에 불과합니다. 신이 덕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날마다 하루같이 삼가하여 정사에 실수하는 바가 없었으니 원하건대 처음에서 끝까지 이 마음을 한결같이 하소서 하였고 한 명에는 말하기를 전하께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왕, 문왕, 무왕의 도 그리고 무릇 예칠한 흥망의 사적이나 명신의 격언을 관람하지 않으신 바가 없는데 어찌 신들의 말을 기다린 후에야 이를 알겠습니까? 원하건대 처음에서 끝까지 한결같이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채침의 서경 서문에 제왕의 칠한의 이유를 자세히 말하였으므로 내가 일찍이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조심하고 근신하였다. 그러나 지금 흑비의 변이 있으니 선심에 부응하지 못함이 있지 아니한 것인가 하였다. 정창순이 말하기를 지금 흑비뿐만 아니라 또 지진이 있었으니 옛사람은 지진은 큰 변으로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진이 서울에는 없었다 하자 한 명회가 말하기를 경상도 충청도도 역시 우리의 경내입니다. 저희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마는 오직 임금이 덕을 닦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시대마다 있다고 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예가 말하기를 송나라 신종 때 여러 번 재변이 있었는데 왕안석이 말하기를 수재와 한절은 보통 있는 일인데 이는 성례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고 신종도 말하기를 이는 천수이며 인사의 잘못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니 부필이 듣고 탄식하기를 인주가 두려워하는 바는 오로지 하늘인데 만약 하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는가. 이는 필시 간사한 사람이 옳지 못한 말을 올려 주상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보필하고 간쟁하는 신하들로 하여금 힘을 펴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는 칠한의 깃털이므로 마땅히 빨리 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곧 글을 올려 이를 힘써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왕한석이 천변은 좋게 두려워할 것이 없고 조정은 좋게 본받을 것이 없으며 남의 말은 좋게 근심할 것이 없다고까지 하였으니 이는 만세의 죄인입니다. 임금이 재변을 만나면 마땅히 몸으로써 담당하여 경계하고 근신하면서 그치게 할 바를 강구해야 하는데 없는 시대가 없다고 말하면서 예사로이 보고 소홀히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전에 상나라 중종 때에는 상곡이 조정이 낮고 고종 때는 꿩이 솥귀에서 울었으나 모두 두려워하여 덕을 닦았으므로 제의가 해는 되지 아니하여 중종은 75년이나 나라를 다스렸고 고종은 5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 이는 모두 하늘을 공경하고 제1을 삼가한 효염입니다 하였다. 강희명은 말하기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정성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용에 이르기를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라야 능히 그 성을 다할 것이며 그 성을 다할 수 있으면 가히 천지에 참여하며 화육을 협찬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지극한 정성이 극진한 공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도는 망령됨이 없는 것과 속이지 아니하는 것과 유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 염계가 말하기를 착하지 못한 일에 함부로 동하는 것은 망령된 것이니 망령됨이 없으면 정성이다고 하였고 진서사는 말하기를 정성이라는 것은 천리에 참된 것이며 망령됨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짓됨이다. 망령됨이 없다는 것은 내게 진실함이고 속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물에 대하여 거짓이 없는 것이며 유고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지켜서 조금도 중단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는 지승의 도를 본보다 시종 여일하면 제2가 변화의 상스러움이 될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오직 대인만이 임금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여러 신하들이 어찌 임금을 잘못된 도에 들어가게 하겠는가. 내가 깊이 믿고 의지한다 하였다. 양승지가 소미 안에서 소를 내어 올리며 말하기를. 신은 말을 더듬어서 말은 못하고 글로 대답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안으로 여색에 빠지거나 밖으로 사냥에 미치거나 술과 음악을 즐기거나 집과 담장을 사치있게 꾸미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망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약속이다. 내가 자리 곁에 서서 붙이고 항상 보고 반성하겠다 하자 정창손이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이 여기에까지 이르시니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아니할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하였고 한 명에는 말하기를 이제 전하께서 간하는 말에 따르고 어긋남이 없으시며 구원하기를 목마른 것처럼 하시며 마음에는 경계하고 삼가함이 있으시니 진실로 우리나라 만세의 무궁한 복입니다. 원하건대 이러한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마소서 하였으며 허종은 말하기를 천심이 임금을 인내함으로 제1을 보내어 경계한 것이니 오직 몸을 조심하고 덕을 닦으면 천심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서거정은 말하기를 비록 성인이라도 생각하지 아니하면 광인이 되고 아무리 광인이라도 잘 생각하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나라 현종이 초년에는 뜰에서 비단 옷을 불태워 검소하였는데 말년에는 황음의 실패함이 있었고 태종은 즉위한 처음에 정성을 다하여 힘썼으나 끝내는 10점 지계가 있었으니 예로부터 임금으로서 끝까지 처음과 같이 삼가는 이가 적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두고 안 두는 여하에 있을 뿐입니다. 임금은 마음은 임금이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당왕, 문왕, 무왕이 서로 전한 신법은 중에 지나지 아니할 뿐입니다. 요임금의 그 중정을 잡으라는 것과 순임금의 사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로 모아라는 것과 성탕의 중을 세우라는 것과 무왕의 극을 세우라는 것은 모두 중을 말한 것인데 중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였다. 이극배는 말하기를 천과 인의 관계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득실의 기틀과 감흥의 묘리는 도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를 능히 알겠습니까? 인사가 아래에서 감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함으로 만약 제1을 막으려고 하면 마땅히 몸을 조심하고 덕을 닦아 천견에 보답하는 것뿐입니다. 중용에 이르기를 무릇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는 구경이 있다 하였는데 이는 공자가 애공으로부터 정사를 묻는 데 대답한 말인데 정치하는 도를 논한 것이 이보다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 그 구경의 조목은 몸을 닦음, 어진이를 존경함, 친족과 친애함, 대신을 공경함, 여러 신하를 내 몸같이 함, 서민을 자식처럼 사랑함, 백공을 권장함, 먼 지방 사람을 관유함, 제후를 포용함이며 재계하여 마음을 밝게 하고 의복을 갖추어 몸을 엄숙하게 가지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은 몸을 닦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계하여 마음을 밝게 하고 의복을 갖춘다는 것은 바로 동하여 사물을 접하지 아니하는 때이니 바로 중용의 수장에 이른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조심하고 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동하여 사물을 응접하지 아니할 때이니 바로 수장에 이른바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간다는 뜻입니다. 능히 이와 같이 하면 안팎이 서로 수양이 되어 몸이 닦아집니다. 그러므로 몸을 닦으면 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도가 세워진다는 것은 도가 몸에 이루어져서 백성의 표본이 될 만한 것을 이루는 것인데 이른바 임금이 그 극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학에 이르기를 군자는 그 극진함을 쓰지 아니하는 바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 어부에게 극진히 하여 천하의 사람의 부자가 되는 도리를 정하고 그 의를 극진히 하여 천하의 군신이 되는 자의 도리를 정하며 그 분별을 극진히 하여 천하의 부부가 되는 자를 본받게 하니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행실에까지 만 백성이 본받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간악함을 버리고 여색을 멀리하여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덕을 귀하게 함은 어진이를 권하는 일이라고 하였으니 참사를 믿으면 어진이를 신임함을 오르지 못하고 재물과 여색을 당하면 어진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돈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나라 원제 때 가연지 상소에 말하기를 후궁이 미인이면 어진 자가 숨어 살고 간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가난한 신하가 입을 다문다고 하였으니 이는 저울의 형세와 같아 이쪽이 무거우면 저쪽이 가벼워지는 것으로 이치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간악함을 버리고 여색을 멀리하며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한결같이 덕을 귀하게 여김이 어진이를 권장하는 일입니다. 이러므로 어진이를 존경하며 미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미혹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치에 의심이 없는 것을 이르는 것인데 어진이를 얻어서 스승으로 삼으면 강구해 밝히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원하건대 간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충량한 사람을 가까이하며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덕을 귀하게 여겨서 항상 이 도를 체득하소서. 그 지위를 높이고 그 녹을 후하게 하며 그 좋고 나쁨을 함께하는 것은 친친함을 권하려는 소위이니 친이하는 것은 부귀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위를 높이고 녹을 후하게 하며 그 좋고 나쁨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맡기지 아니하는 것은 만약 이를 맡겼다가 불행히 죄가 있어서 죄를 다스리면 은혜를 상하게 할 것이며 다스리지 아니하면 법을 폐하는 것이니 이로써 부귀하게 하고 진우하게 하되 이를 맡기지 아니하는 것은 친애하며 보존하려는 소위입니다. 이 때문에 제부와 권제가 원망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관원을 많이 두어 이를 맡기어 부리는 것은 대신을 권리하는 소위이니 대신은 작은 일은 친히 하지 아니하나 도로서 임금을 섬기기를 스스로 다하기 때문에 이르기를 대신을 공경하면 현혹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현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일에 미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대저 신임을 오로지 하여 소신이 이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에 임하여 현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임금이 사람들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두루 알 수 없으므로 군자를 들이고 소인을 물리치는 것은 한 어진 정성을 얻는 데 달려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고든 사람을 들어서 옳지 못한 사람의 위에 두면 능히 옳지 못한 자로 하여금 고다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순 임금이 여러 사람 중에서 고유를 택하여 등용하자 어질지 못한 자가 멀리 갔고 당 임금이 여러 사람에게 이윤을 택하여 등용하자 어지지 못한 자가 멀리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충신하면 녹을 후하게 주는 것은 관리를 권리하는 소위이니 정성으로 대하고 후하게 기르면 관리가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기르는 데 걱정이 없어 일에 나아가고 공을 세우기를 즐겨 하기 때문에 여러 신앙을 내 몸처럼 하면 관리가 예로서 보답함이 중하다고 이르는 것인데 몸처럼 한다는 것은 자신을 그 처지에 두어서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보면 내신은 승정원, 예문관이고 외신은 각사인데 서경에 이르기를 무편무당하면 왕도가 탕탕하다고 하였으니 원하건대 내외의 신하를 한결같이 대하소서. 때를 맞춰 부리고 세금 거두는 것을 적게 하는 것은 백성을 권장하는 소위이니 때를 맞춰 부리는 것은 바로 맹자가 이른바 농사때를 어기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고 전에 이른바 사시의 사냥을 모두 농한기에 한다는 따위가 이것입니다. 거두기를 적게 한다는 것은 바로 맹자가 이른바 농사 짓는 자는 주를 내고 새는 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모두 편하려고 하며 또 모두 부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를 맞춰 부리고 거두기를 적게 하는 것은 백성을 권리하는 바입니다. 날마다 살피고 달마다 시험하여 기름이 일에 맞게 하는 것은 백공을 권리하는 소이라고 하였는데 기름은 초식이고 일에 맞게 한다는 것은 그 만든 국로를 살펴서 그 초식을 올리고 낮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날마다 살피고 달마다 시험하여 그 능함을 헤아리고 녹봉을 일에 맞추어서 그 노고를 보상하면 법도를 믿지 아니하거나 엄교하게 만드는 자가 용납할 바가 없을 것이며 게으른 자를 힘쓰게 하고 능한 자를 권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백공이 오면 재용이 족하다는 것은 공사가 통하고 녹말이 서로 의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을 전송하고 오는 사람을 맞이하며 착한 일을 아름답게 여기고 능하지 못한 일을 가엾게 여기는 것은 먼 나라 사람을 관유하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절을 주어서 그 가는 것을 전송하고 그 미적을 풍족하게 하여 오는 것을 맞이하며
재주의 능함에 따라 임무를 주어 그 잘하는 것은 아름답게 여기되 하고 싶지 아니하는 것은 억지로 하도록 아니하며 그 능하지 못한 것을 가엾이 여기면 천하의 나그네가 모두 기뻐하여 그 나라의 길에 나오기를 원할 것이니 교구의 회명에서 이른바 빈려를 잊지 말자는 것이 이것입니다. 끊어진 대를 잇게 하고 황폐한 나라를 들어 세우며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고 위태로운 것을 붙들어주며 조빙을 때로 하며 후하게 보내고 박하게 받는 것은 제후를 회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끊어진 대를 잇는 것은 무왕이 하나라와 상나라의 뒤를 세운 것이 바로 이것이고 황폐한 나라를 들어 세운 것은 제나라 환공이 위 나라를 봉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빙을 때로 한다는 것은 매년 한 번씩 소빙하고 3년마다 한 번씩 대빙하며 5년마다 한 번씩 주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후하게 보내고 박하게 받는 것은 연선은 후하게 하고 납공은 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지러움을 다스려서 상하가 서로 편하게 하고 그 위태로움을 붙들어서 크고 작은 것이 서로 고율하게 하며 조빙을 때로 하여 그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법도가 있어 그 재물을 다하지 아니하게 하면 전하의 제후가 모두 그 힘을 다하여 왕실을 보호하고 배반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하는 것이 한결같아야 하니 한결같다는 것은 성입니다. 또 구경의 근본은 스스로 수신하는 데 추진되는 것인데 대학에서 이르기를 천자로부터 서인까지 일체로 모두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하였고 맹자에는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에 있고 집의 근본은 자기의 몸에 있기 때문에 군자는 수신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구경이라고 이르는 것의 경은 경상의 일로서 진실로 만세에 바뀌지 아니하는 떳떳한 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름다운 말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는가? 내가 마땅히 체득하여 있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10점 지게는 당나라 위증이 태종에게 올린 10가지 경계 즉 군주가 소홀히 하면 작은 일이 점점 커져서 큰 화가 된다는 일로서 검소하고 덕음을 듣는 것 등 10가지 일이다. 주는 중국 은주 시대에 행하던 수세법으로 630무의 전토를 부등급으로 하여 8지에 나눠주고 중앙에 있는 일구를 공전으로 하여 8집에서 공동으로 경작하여 세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규구의 회명은 주나라 양왕 원년에 제나라 환공이 제후를 규구에 모아 수호하고 왕실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성전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4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승무는 참교, 뱀맹후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전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헌 유지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이르기를 삼가덕건대 후원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실 때에 잔치를 베풀고 풍악을 썼다고 하니 신당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지진과 흑비의 재변이 잇따라 일어나므로 전하께서 바야흐로 허물을 이끌어 자책하며 구원의 명을 이제 겨우 내리셨는데 다시 명하여 풍악을 벌이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제1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삼가는 뜻이 심히 아닙니다. 바라건대 빨리 이 명령을 거두어 천견에 답하소서. 또 병조판서 어유소는 바야흐로 탄핵을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출사하기를 명하시니 신등이 생각한데 곤병을 남용하는 것은 인신의 큰 죄이므로 벼슬을 깎고 엄히 다스리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다시 정권을 잡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정친과 더불어 관사한 것은 친친함을 돈독히 하고 모비를 닦으려는 것이다. 전조 의종 때에는 서북변에 병난이 있었는데도 김돈중 등의 무리와 더불어 날마다 시주를 일삼자 이때의 의논이 이를 비난하고 대宋의 정치를 논하여 문치는 성하였으나 무력은 강하지 못하였다 한다. 이것이 내가 관사를 하게 된 소위이다. 내가 정치인을 사랑하고 무비를 닦는 것을 제왕 등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마땅히 정지할 것이니 다시 의논하여 계달하라. 의유수로 하여금 출사하게 한 것은 제목을 내리고자 하여도 판서가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지평 이 세강유와 싸르기를
신 등의 뜻은 종친을 사랑하고 무비를 닦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전교를 내려 구원을 하고서 또 이런 일이 있으니 일이 매우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폭막을 쓰지 말도록 청한 것입니다. 유소는 권병을 마음대로 남용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자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종친과 더불어 활을 쏘면서 악을 쓰지 아니하면 군주를 취지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니하면 그만이지만은 한다면 모름지기 사람의 마음을 화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악이 아니면 불가하다. 이제 대간에서 이르기를 제2가 있는데 악을 베푸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 경등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주하보승지 손비장이 아뢰기를 어제 태학에 거동하였다가 황궁할 때 신이 고취를 정지하기를 아뢰고자 하였더니 지금 대간의 말은 바로 신의 마음과 같습니다. 또 제1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것은 제왕의 아름다운 덕이므로 대간의 청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이미 판별되었으니 풍악 없이 관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고 도승지 신준 동부승지 이경동은 아뢰기를 이번 제의는 비록 악을 철폐하는 데 이르지는 아니할 것이었나 전하께서 능히 하늘의 경계함을 삼가시어 전교를 내어 구원을 하시었고 또 대간의 간하는 말도 있으니 만약 관사를 한다면 악의 없이 하는 것이 가할 듯합니다. 그러나 종친과 더불어 모이는데 풍을 쓰지 아니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니 우선 정지하였다가 다시 후일을 택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관사는 잠정적으로 미루겠지만은 일에 옳지 못함이 있으면 승지가 즉시 이를 말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제 고취를 쓴 것을 어찌 즉시 아뢰지 아니하고 이제 대간이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를 말하는가? 이는 매우 옳지 못하다. 또 내일 조참 때에도 당연히 고취를 쓸 터인데 어제 말하지 아니한가? 하니 손비장이 대답하기를 어제 고취할 때 신이 아뢰고자 하여 동료들에게 의논하니 김승경, 이경동이 말하기를 임금이 거둥은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만약 풍악을 철거하면 비전, 감선과 조화, 조참을 정지하는 것과 같은 다른 일도 일체로 시행함이 마땅한데 지금 흑비의 변으로 인하여 이를 모두 정지할 수 있겠는가 하기에 신도 옳게 여겼기 때문에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고 이경동은 말하기를 전일 흑비가 있었을 때에 예문관에서 옛일을 상고해 말하기를 흑비는 전대에도 자주 있었습니다. 강목과 자치 통감에는 무릇 커다란 제의가 있으면 반드시 기록하는데 오직 흑비만은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대개 작은 제의인 까닭으로 씻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였기에 신은 어제 고취를 의논할 때 생각하기를 조화 조참 등의 일에 방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불가하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흑비 때문에 내일 조참을 정지한다면 다른 일식 지진과 같은 것에서 모두 악을 철폐할 것입니까? 신의 뜻으로는 조참은 평상시와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였으며 신주는 말하기를 어제 일은 신이 함께 의논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손비장과 신이 고치와 관사 등의 일을 말하였는데 신도 갑자기 아뢰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흑비 때문에 조참을 정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손비장이 어제 고치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여겼으면 마땅히 즉시 이를 말했어야 할 터인데 오늘에야 남의 말로 인하여 겨우 말하니 인신의 도리가 과연 이 같은가? 일이 간사함에 해당되니 사물하여로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손비장을 이끌어 일을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가하겠으나 간사하다고 한 것은 그 실상이 아닌 듯하다 하였다. 제목은 관리 임명의 조서를 말한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4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심한을 가선대부 청천군으로 윤효손을 가선대부 한승부 의윤으로 유진을 통정대부 홍문관부 제학으로 이승훈을 자헌대부 행 경상도 관찰사로 변종인을 통정대부 행 온성도호부사로 경유공을 통정대부 행 경흥 도호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4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우참찬 허정이 군관 홍맹손의 장고를 받고 홍맹손의 고신을 돌려주기를 개청한 주에는 상상의 재기를 청합니다 하니 용서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강거요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헌납이 되었을 때 승려는 식곡하지 못하게 하도록 계달하였으나 이제까지 가보의 명이 없으니 감히 품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도 사람인데 굶주리게 할 수 있는가? 중의 식곡은 또한 민생에 이로움이 있으며 하물며 조종조에서도 모두 검하지 아니한 것이겠는가 하고 이어서 주와 우에게 물었다.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사가의 장리가 비록 백성에게 조금의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보통 사람의 화식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승도이겠습니까? 승려의 장리는 백성을 병들게 함이 적지 아니하니 그만한 것이 좋겠습니다. 신이 덕건대 원각사에서 항상 중 15인을 양성하여 달마다 늠료를 준다고 하니 이미 사전을 주었는데 어찌 능금이겠습니까? 내불당 복세암에 중을 기르는 것도 매우 불가한데 또한 원각사에는 조라치가 30인, 기인이 50인이니 이는 종묘사직에도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이 절에만 있습니다. 신이 이 배단을 아뢰고자 한 것이 오래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조정조의 고사를 고친 것이 하나가 아닌데 이제 일마다 이를 고칠 수는 없다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신도 반드시 일시에 갑자기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유의하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였고 강거의호는 말하기를 4월 8일에 도승 사람들이 다투어 연등을 일삼으니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남녀가 모여서 술을 마시며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하며 희롱하는 데 이르렀으니 이는 실로 패풍입니다. 빌건대 엄하게 금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정은 유인호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일찍이 하나의 연못과 누대를 쌓은 것도 없었는데 이제 듣건대 후원에 못을 수축한 군인에게 각각 배 한 필씩을 하사하셨다고 하니 이는 무슨 일입니까? 전하의 정치가 점점 처음과 같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특별히 옛것으로 인하여 수축한 것이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식곡은 곡식을 고리로 늘리는 것을 말한다. 화식은 고리대금이다. 조라치는 궁중이나 나라에서 세운 절이나 불당들의 뜰을 청소하는 하례이다. 기인은 신라의 상수리에서 유래하여 고려 초에 향리의 자재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면 그 출신 지방 사정에 관한 고문을 맡아보던 사람인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궁중에서 노예와 같이 여러 가지 고역에 역사되다가 태종 9년 1409년 이후로는 주로 소목을 바치는 역을 담당하였으니 지방의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성종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유지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듣건대 신하는 위복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위복은 임금의 권세이므로 신하가 스스로 전권할 수 없는 바이며 만약 대신에 위복을 여탈하는데도 임금이 죄주지 아니하면 권세가 아래로 옮겨져 마침내 나라는 제구실을 못하는 데 이를 것입니다. 이제 허종이 홍맹손이 방수한 노고가 있는 것을 청탁하고 고신주기를 청하니 홍맹손은 무사이므로 방수하는 것은 바로 그 직분입니다. 가령 공이 있다고 할지라도 작상의 명은 마땅히 위에서 나와야 할 것인데 허종이 홍맹손의 사사로운 청탁을 듣고 마음대로 개청하여 사사로운 은혜를 세웠으니 죄를 범함이 매우 중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훈구대신님으로 죄를 가할 수 없다면 신등은 정히 대신들이 총애암을 믿고 스스로 방자하여도 징계할 바가 없어 끝내는 필시 발로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을까 두려우니 작을 때에 미리 방지하여 조짐을 막으며 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자에 김작이 윤회의 벼슬을 곧 바꾸기를 청하다가 좌제되어 파직되었는데 허정의 죄는 김작보다 더한데도 오히려 그대로 두고 다스리지 아니하니 이는 죄는 같은데 형벌은 다른 것입니다. 청가대 율에 의해 논단하여 대신이 권세를 농락하는 조짐을 막으소서. 또 지금의 영의정 정창손이 숭례문 술이 제조가 되었는데 무릇 영선에는 각기 주장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묘당의 대신이 감독할 바는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숭례문은 중국 조정 사신이 모두 이 문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대신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 그대들의 말이 있으니 내가 감히 따르지 아니하겠는가. 허종의 일은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위 복은 복과 형벌을 주는 권세를 말한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5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전지하기랑 4월 8일에 여리의 가로에 등을 다는 것은 일체 금하고 민가와 사사는 금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6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유지 등이 차자를 올려 다시 허중의 죄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6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여 원맹수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